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언론이 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대통령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거부 이유부터 밝힙니다. 김건희 특검을 저 뒤로 뺐어요. 그 내용 왜 그렇게 했는지 초등학생도 알겠죠. 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유단자니까 김건희 이유부터 봅시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도이치모터스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습니까? 소환도 못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인 거죠. 소환을 왜 못했습니까? 권력이 두려워서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고 명명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라고 명명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 사태를 보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요. 대통령이 헌법 가치의 수호자로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헌법 가치의 수호자라면요. 그리고 헌법 가치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요. 국회에서 통과한 특히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 법안은 받는 게 맞죠. 그게 본인이 이야기한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을 들먹이고 국민을 거론하면서 본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너무 일방통행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면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브리핑을 하다니요. 왜 대한민국 특검을 그렇게 얕잡아 봅니까? 정의당이 추천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면 안 되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국정농단 사태 때도 사실 유사하게 특검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했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허위 브리핑이라뇨.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핑 했습니다. 왜? 국민의 알 권리니까요. 수사 상황 피해 사실 공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외에서는 피해 사실 사실상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민주당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본인들과 관련된 것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그게 피해사실 공표입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이런 이중잣대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오늘 이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구나. 오히려 국정을 타개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받는다면요. 그게 정답이었고.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왜 이 부분을 굳이 붙였을까요? 예,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지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헤아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통령이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명품백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갖다 맞습니다. 붙였을까요? 나는 이거 쓴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부족한 워딩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느냐. 이게 누군가의 의중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이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받는 혐의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떳떳하다면 받으십시오, 특검. 아니 박원석 의원님. 예. 이 글을 이렇게 딱 썼을 때 쓰다가 캥기는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해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 이렇게 쓰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걸 썼으면은 대통령 된 다음에 명품백 받은 거 이거 분명히 이거 이런 생각 못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는 거고 결국 이게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부권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검찰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소환 수사 압수수색 한번 못한 게 탈탈 턴 건 아니죠. 당시에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분들이 친문 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얘기하는데 실제 수사팀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중간 결재권자들만 뭐 그런 이성윤 전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지 수사팀이 안 움직이는데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뭐 중앙지검장이 내려가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소환 한 차례 했습니다. 대선 전에. 근데 대선 때라서 안 나가겠다. 선거 끝나고 나가겠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다 치고 왜 이 정부 들어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사건을 종결하지 않냐. 앞서 장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혐의가 없다면
아니, 수사검사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아무리 눈을 까지짚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종결하면 되잖아요. 왜 종결을 안 할까? 전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어떤 검사도 지금 재판 중에 나온 공범들의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이 연루 가능성, 김건희 씨의 혐의 이걸 외면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감히 이걸 종결을 못 시키는 나중에 다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나타나는 됩니다. 거니까.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잘 처벌했던 사람이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책임질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이거나 그런 판단조차 성역이고 금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없는 거죠. 저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둘 중 하나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 전형적인 그런 사건은 아니고 또 뭐 결혼 전 사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대통령 배우자고 직전에는 검찰총장 배우자였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권력형 비리가 돼버린 거예요.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이 역대 그 특검했던 그 사안들을 보면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권 행사를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해요. 근데 왜 이게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결국 저는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거 저렇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제2결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 뭐 의원들 협박하고 해서 넘어간다고 치죠. 그런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넘어가지나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총선에서 효과 치를 거라고 봐요. 아니 이렇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 국민들이 듣고 아하 뭐 저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뭐 거부권 행사할 만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저는 지금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 보면 이게 MBC에서 올해 새해 초에 조사했던 겁니다.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64%입니다. 해도 된다. 31%예요. 그 전에 다른 조사에서는 70%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수치가 더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말이 안 되니까. 또 뭐 이런 이유를 댔어요. 이 특검 법안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예산 타령을 합니다. 여크림소다님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예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해외여행 다니는 예산은 600억이나 늘리고 권력만 이용해서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쓰고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거냐고 정말 개빡치네. 아니 예산 얘기를 또 할 그런 체면이 있습니까? 아니 김준혁 교수님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어떤 게 제일 걸리셨어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 키워드를 5개로 좀 정리를 예. 했습니다. 예. 그 5개로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 글을 쓴 사람이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주어가 없어요. 첫 문장에 주어가. 예. 주어가 없어서 저희 같이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어를 쓰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이 수준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좀 쫄보죠, 쫄보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예. 대통령실 입장이네요. 예, 대통령. 그래서 야, 난 진짜 윤석열 그 겉만 저 허우대 크지 속은 쫄보구나. 저런 쫄보가 자기 입장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니 이거 뭐 어떻게 나라 제대로 다스리겠나. 혹시 아직 출근 전이라 그런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5개인데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인권 유린으로 예. 이걸 안 하겠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허위 브리핑으로 안 하겠다. 세 번째가 50억 클럽과 관련된 건 이건 이재명과 관련된 거지 우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백억 예산 낭비. 다섯 번째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대통령실이 그 장문의 이야기가 5가지 키워드로 딱 돼 있는데 본인들은 인권 유린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인권 유린 때문에 이걸 제의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무려 400번이나 넘는 압수수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허위 브리핑 아까 장윤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시 특검 그리고 저 한동훈 그 검찰 검사로서 뭐 특검 보는 아니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 아래 있었던 검사로서 브리핑 했습니다. 허위 브리핑 그럼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건 허위 브리핑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50억 클럽과 관련된 거는 이 대장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수백억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제가 여기서 방송 들으면서 5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 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하고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 수준으로 알 정도로다가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아무 말 대잔치나 한다? 아, 이건 정말 너무 수준이 이하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분노하기 전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인권 얘기하는데 오늘 부승찬 대변인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하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니 부승찬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참모총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천공이 왔다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반 죽여놓고 재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게 인권 침해입니까? 아, 저도 참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조족 지열이죠. 예. 근데 참 인권 유린이라는 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변인들이 별건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못 견디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권 유린이다 뭐 이런 거는 당사자는 그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요. 로즈마리님 글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인권은 김건희한테만 적용하냐?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3가지 총평을 하고 싶어요. 법치를 강조하잖아요. 헌법의 가치. 법치를 강조하는데 실상은 인치예요. 대통령 1인에 의한, 김건희 1인에 의한 발표문이다. 그래서 인치다. 예. 이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 저는 북한. 국민에 대한 린치라고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예. 인치다. 두 번째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한다. 이런 걸 느꼈고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우리의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수단으로 전략하는 어떤 국가, 국민들을 강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믿고 가는 데가 있다. 그림자 국민 30%다. 예. 왜냐하면 그림자가 실제 그 형상보다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국민 30%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뭐 아까 5가지라고 했나요? 저는 7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여야 합의 없이. 이거는 여야 합의가 없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선용 여론조사다.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이 보이고요. 뭐 이중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유린이다. 이거는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아까 허위 브리핑은 2분께서 말씀해 예.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방탄 뭐 이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같은 설명문에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문의 해석이 서로 다르냐. 요거를 좀 기준과 해석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친야 성향의 특검 6번째. 이거는 뭐 앞서 국정농단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건 그러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여당이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야 선영의 특검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뭐 지적할 거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백억 혈세 난금 이 딱 7가지로 정리가 됐다. 그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딱 정리하면 그거죠. 뭐 여러분들 이해하든 말든 우리는 이거 무시하고 갈 거다. 왜? 아까 지금 부승찬 대변인 지적하셨듯이 우리 30% 있어. 그 30%만 보고 갈 거야. 여기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진영 논리로 이 국면을 과연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구절을 소개해 줄 만한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쓴 나를 향해 걷는 10걸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영에 갇혀 있으면 우선 생각하는 능력이 거세된다. 진영에 갇히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영에서 정한 이념을 확대 재생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국가보다는 진영의 이익을 더 중시해 버리는 데까지 빠질 수 있다. 진영에 갇히면 생각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진영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지 보이는 대로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이나 태도가 실제적이지 않고 이념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가라. 진영에 빠지지 말고 그런 철학서적인데 어쩌면 지금 이렇게 진영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이거 진영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갖고 돌파가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 전에 생각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다른 이유로 생각하는 지금 능력이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 같고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고.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여론도 봤지만 여론의 문제를 떠나서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이 무조건 옳다 이런 언급하고 이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민생이나 뭐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 뭐 당시에 그 얘기 할 때도 저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일까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년사를 보십시오. 그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백도라고 있잖아요. 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념과 이권의 카르텔을 다시 얘기합니다. 민생 경제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체가 뭔지 국민들이 몰라요. 어떤 정부든지 정부가 처음 들었으면 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무슨 경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무슨 창조 경제니 한참 비웃음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조차도 없어요. 유독 뚜렷한 게 긴축 감세인데 긴축 감세로 지금 이 민생 경제 어려움 돌파 못합니다.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 전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 당위만 얘기해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 정부는 국정에 전략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거고. 그런데다가 인구 소멸 얘기도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명료하고 뚜렷한 거는 이념과 이권의 카르텔을 부수겠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를테면 뭐 586 운동권 이걸 겨냥한 레토릭을 이전부터 본인이 해왔던 레토릭을 다시 한번 쓴 건데 정확하게 강서 재보궐선거 이전으로 돌아간 거고 다시 한번 이념의 결집을 촉구하는 태도로 예.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저걸 어떻게든 좀 다르게 포장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동료 시민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동료 시민 70%가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된다고 특검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동료 시민 한동훈한테. 저는 정말 이 정권은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까 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도 뭐 도이치 못해서 했다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네. 거부를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저는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막 그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새해부터 정말 저 욕하기 싫은데 한번 봅시다.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제2부속실 설치해서 영부인 활동 지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끔 했으니까. 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고 온갖 뭐 저기 하고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이따위 소리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 안 될 것 같아서 검은 옷 입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되면은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거를 국민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아니 정말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 대다수가 지금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죠. 국민 여론을 입맛대로 다스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선 국면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국민의힘 분들이 훨씬 많이 당연하지만 걱정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 되면 외국에라도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조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본인은 공식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할 것처럼 국민을 지금 기준에서 보면 호도했죠. 속였죠. 왜냐하면 굳이 대동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그런 국외 행사에 다 따라갔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국위 선양에 플러스라도 됐나요? 외국 유럽에 가서는 명품 쇼핑을 했잖아요. 호객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면서 국민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2부속실조차 필요 없을 거라고,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공식 스케줄조차 잡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했으니까요.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도 본인의 어떤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누가 돼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나나요? 지금은 더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남편이 배우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명품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남북관계에 신경 좀 써보겠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영부인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제2부속실로는 부족하죠. 이거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병률님 저를 너무 자극하지 마십시오. 욕 안 하면 구독 취소. 제가 욕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국민들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욕 나와요.